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테슬라, 성공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그렇게 문제라던데 얼마나 많길래 문제를 삼는 것일까요? 테슬라가 살아남기 위하여 주가가 왜 비싸야만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태양전지, 배터리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이하게도 모든 제품들을 대리점이 아닌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고 있죠. 더불어 100% 자율주행 및 전 세계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부분과 에너지 부분 두 가지로 사업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부분에서 현재 생산 중인 모델들은 6가지입니다. 모델 3는 비교적 최근 나온 대중화된 모델이며 모델 4는 SUV이죠. 이에 반해 모델 S와 X는 4도어 풀사이즈이며 프리미엄 라인 입니다. 이외에도 사이버트럭과 로드스터도 출시하는 등과 같은 여러가지 다각화 시도를 하고 있죠. 특이한 점은 유통 구조를 바꿔놨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웹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부동산 리스 비용, 인건비가 절약되게 되죠. 전기차 특유의 원가가 비싸다는 점을 마케팅 비용을 줄임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신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직접 SNS와 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입소문을 가장 많이 타고 있는 핫한 자동차 브랜드이기도 하죠. 직접적인 D2C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고객 관리가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고객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음으로써 해결하는 과정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죠. 더불어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자율주행 기술 부분 역시 테슬라의 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길을 돌아다니는 테슬라 자동차들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있으니 데이터 양 측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사업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제품은 파워월, 파워팩, 메가팩 세 가지입니다. 파워월은 가정용 제품이며 파워팩과 메가팩은 산업용 제품이죠. 여기에 에너지 생산 장치인 태양전지, 솔러 패널을 연결시켜 개인들도 전력을 자급자족으로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합니다. 과거부터 태양전지를 사용할 경우 밤이나 흐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나 간단하게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꺼냈으면 되는 것이죠. 테슬라 제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이 일단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품 구매 시 도움을 주는 금융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리스, 대출, 보험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업무는 도와주고 있으며 자동차를 되팔고 싶을 때 가격을 보장해주는 장치 또한 제공하고 있죠. 에너지 역시 대출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구독 모델도 갖추고 있다 합니다. 특이하게도 PPA라는 선택지는 전력을 생산한 만큼 테슬라에게 돈을 지불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매달 지불하는 전기세와 유사하죠.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이 최근 크게 조명을 받으며 앞서 소개시켜드린 내용들은 대체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 부분을 빠르게 훑어보고 테슬라를 볼 때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소개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 중이며 계속 적자를 유지 중입니다. 다만 2년간 적자 폭이 줄어들어 개선 중이긴 하죠. 테슬라는 빚이 많다고 매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자산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2배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의 2배만큼 빚이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2배만큼 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은 계속 쌓아두고 있으며 영업마진은 개선 중입니다. 실제로 저렴한 모델들을 팔 때에도 돈이 남기는 한다고 합니다. 다만 연구비용 및 추가 시설 확장 비용까지 감안하면 적자가 나는 것이죠. 채권 등급은 S&P 기준으로 B-로 사실 굉장히 좋진 않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좀 더 다뤄보죠.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조합하여 테슬라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확장성이 매우 중요한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기술주의 범주 안에 들어가 기술주의 주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은 해당 업종을 독식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어야 하죠. 간단하게 테슬라가 자동차라는 거대한 업종을 독점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품질이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이 팔아야 하는 기업인 것이죠. 현재로서는 단가를 낮추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으나 이제 생산이 따라오지 않아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아직 전통적인 자동차보다 못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아직 주유소만큼 테슬라의 충전소인 슈퍼차저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으며 단가 역시 아직까지는 비싼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테슬라의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계속 비싸기만 한다면 현재 테슬라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CEO인 일론 머스크가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제 생각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에서 잠시 언급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장을 더 지어야 하고 자동화를 더 많이 해야 하며 인프라를 더 깔아야 합니다. 즉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상장 기업 특성상 주가가 오르면 이 필요한 돈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올해 2월달 일론 머스크는 주식을 2빌리언 달러 2조 4천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하여 현금을 조달했었죠. 더불어 높은 주가는 테슬라가 가지는 부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의 규모는 약 4.2빌리언 달러, 5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특성상 만기 시 주식 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높게 유지가 된다면 이 부채를 현금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현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테슬라 채권의 신용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현금 흐름이 나쁘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이 개선되어 신용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높아진 신용도로는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현재 테슬라가 가지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죠. 솔직히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상승하는 주식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죠.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해결된 후 안정기에 테슬라 주식을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들어갔다면 행복한 마음에 보유를 하겠으나 현재 진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영상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